안녕하세요. 데브시스터즈 기업 분석을 맡은 리서치 3팀 구현민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산업 분석부터 밸류에이션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분석입니다. 게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글로벌 게임 시장은 2019년 2,760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4,50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별 게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모바일이 49.3%, PC와 콘솔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시장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급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별 게임 시장 규모 및 순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각 2,5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34억 달러로 세계 5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주요 게임 규모 플랫폼을 보면 한국은 모바일 게임 비중이 60%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비중이 39% 정도로 앱스토어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텐센트 등의 자국 로컬 스토어가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게임 수명 분석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 PC 게임은 모바일 게임보다 좀 더 수명이 더 긴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수명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변동을 보시면 매출 순위 기준으로 2024년 4월에 1위부터 10위권을 기록했던 게임들이 2025년 4월에 갔을 때 탑 10을 유지한 비율은 50%에 그쳤습니다. 주요 영업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의 영업비용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급 수수료, 인건비, 마케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업비용 중 수수료, 인건비, 마케팅비 비중이 데브시스터즈가 86%, 넷마블은 80.3%, 컴투스는 87.9%로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수록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늘어나 인건비를 고정비로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게임주를 바이오주와 비슷하다고 보였는데요. 바이오가 신약 개발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게임주 또한 신작 출시 기대감과 신작의 성공에 따라 주가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오이즈는 2022년 8월 24일 처음 게임스컴 오프닝 라이브에서 피해 거짓을 유저들에게 공개하였는데요. 이후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 어워드쇼에서 국산 게임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하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이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넥슨 게임즈 또한 퍼스트 디센던트를 7월 2일 출시한 이후 하루 만에 스팀 인기 게임 2위를 기록하고 최대 동접자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성장을 하였다가 이후 퍼스트 디센던트에 다시 동접자들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다시 하향 안정화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우선 연역을 살펴보면 2007년에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고 2009년 오븐 브레이크를 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유명한 게 쿠키런포 카카오가 2013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쿠키런 킹덤이 출시되어서 데브시스터즈의 매출이 되게 큰 폭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를 CVT를 하면서 하반기에 신작이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가 내놓은 향후 신규 프로젝트를 보시면 프로젝트 N과 프로젝트 CC를 준비 중인데 두 프로젝트 모두 쿠키런 IP를 활용한 프로젝트며 프로젝트 N 같은 경우는 쿠키런 세계관을 통합한 AA급 타이틀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매출액이 700억 수준으로 낮았고 또한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반해 2021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0% 이상 성장했으면서 영업이익도 500억 이상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2021년 1월에 쿠키런 킹덤이 출시하면서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등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가도 당시에 1000% 이상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무리한 인력 충원과 연이은 신작 실패로 어떻게
매출액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반해 2024년 비상경영과 함께 급여를 줄이고 비용 효율화를 기록하고 6월에 모험의 탑을 출시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를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런 킹덤의 4주년 역주행 신화인데요. 25년 3월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으며 신규 유저도 336% 증가하는 등 되게 큰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에서 3주년 대비 마케팅 비용의 약 4배 많은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대규모 패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케팅 비용은 꾸준히 하향 안정화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마케팅을 통해 유입된 유저들의 매출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IP 산업입니다. 쿠키런은 게임 산업 외에도 오프라인 IP 산업의 진출을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1일 처음 출시된 쿠키런 카드 게임 쿠키런 브레이버스는 25년 1분기 기준 글로벌 누적 유통량이 작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오는 7월에는 TCG 카드 게임 본고장이 미국에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키런 킹덤의 팬 페스티벌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25년에 개최된 거짓의 카니발이라는 페스티벌은 최대 5,000명의 유저를 수용하는데 오프라인 티켓 예매가 오픈 3분 만에 사전 구매 수량이 모두 품절을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매출에 힘입어서 IP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쿠키런 게임 매출에 대비해서 오프라인 매출에 같은 경우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큰 비중이 아니긴 하지만 향후에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면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IP 강점입니다. 우선 쿠키런이라는 IP는 글로벌한 IP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쿠키런의 전신의 오븐 브레이크가 2009년에 해외 시장에 먼저 출시된 바 있었고 특히 2010년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체 무료 게임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흡입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야 국내에서 쿠키런 포카카오가 출시되면서 국내 유해 이용자층들을 모두 확보하게 된 바 있습니다. 향후 IP 확장을 하게 될 경우 글로벌 단위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주년 업데이트 이후에 앱스토어 기준으로 매출 순위가 한국은 1위, 태국은 6위, 미국은 9위를 기록하는 등 25년 1분기 기준 쿠키런 게임의 매출은 국내는 30%, 해외는 69%로 미국, 대만 등 국가에서 고른 매출 분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쿠키런이라는 IP가 단순히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이용층을 보시면 쿠키런 킹덤의 이용자 중 70% 이상이 10에서 2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고 정서적 몰입도가 높은 세대입니다. 쿠키런 캐릭터들을 보았을 때 게임 이용자들이 단순한 게임 요소를 넘어서 스토리와 성격이 부여된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중심의 유대감은 결국 자생적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10분에 한 건 이상 팬아트가 업로드가 될 만큼 유저 간 창작 생태계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강점입니다. 쿠키런은 2012년에 출시되어서 2024년에 출시 11주년을 맞아 약 7년 만에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 순위가 100개당 이상 상승하면서 이례적인 역주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만 보강되면 쿠키런 IP는 다시 시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대비 매출 비중을 가져왔는데요. 기존 게임 산업에서는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기술의 발전과 코딩 역량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서 기술력만으로는 차별하기 어려운 게임 시장 환경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IP와 창의성에 기반한 콘텐츠 기획력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당사의 매출 대비 인력 비중을 보면 직원 수 대비 약 12%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매출 대비 직원 수가 낮은 것은 당사의 IP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매출 대비 많은 유저 수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를 장기적 투자 포인트와 단기적 투자 포인트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래 유저 이탈 리스크가 낮은 것인데요. 당사의 쿠키런 킹덤의 모바일 게임 MAU를 보면 2025년 4월 기준 7위를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소수 과금 유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래 유저들이 이탈하더라도 게임 전체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쿠키런 킹덤의 과금 구조가 게임 수명을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유저와 성장을 함께하는 IP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요 유저층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와 20대의 낮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향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출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저당 평균 매출도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헬로키티를 출시한 산리오를 보시면 1974년에 헬로키티가 등장한 이후 어린 시절 팬층이 성인이 되면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였고 산리오의 브랜드 매출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였으며 산리오의 주가도 또한 이에 맞춰 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1000%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IP 비즈니스의 장기적 성장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런 IP의 장기적 성장성입니다. 우선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캐릭터 전략인데요. 인기 애니메이션 티니핑은 시즌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현재까지 100종 이상의 캐릭터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맞춤 제품이 출시되면서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수집 욕구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키런 또한 짜임새 있는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계해서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출시된 캐릭터가 175종을 넘을 만큼 유저들에게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결국인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과 캐릭터 상품화 전략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스텔지어 향수 효과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제 과거의 것은 더 좋게 기억하는 향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게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출시된 메이플 스토리는 초기 버전 빅뱅 이전 버전인 메이플랜드가 출시가 되면서 공식 디스코드 가입자 수는 3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에도 일간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설 만큼 옛날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고 2013년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또한 2024년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나 25년 5월 세븐나이츠 리버스로 재출시하고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할 만큼 옛날에 흥행했던 IP에 대해서 유저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IP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신작 출시가 있는데요.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 2021년 4분기 IR에서 최초 언급되면서 당시에는 2022년 연내 출시 목표로가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출시가 계속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미루어졌고 24년에 회사가 기존 PC 플랫폼 출시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락하면서 게임 출시를 다시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25년 4월에는 모바일 CBT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오븐 스매시는 하반기에 정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븐 스매시의 장르를 보면 캐주얼 장르인데요. 이는 북미 및 서구권 게임 시장에 통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와 미국과 한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를 보면 미국은 탑 1부터 탑 5까지의 매출 순위에 속하는 게임들 모두 캐주얼 장르인데 반해 한국은 3개 이상이 RPG 장르였습니다. 당사의 주력작이었던 쿠키런 킹덤과 모험의 탑 등은 서사 중심의 쿠키런 RPG 장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미나 서양 게이머들에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게 인식되었었으나 이번에 출시되는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흥행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가입니다. 이제 PSR 밴드를 가져왔는데 현재 주가가 1.5배 미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밴드에 가까운 수준이면서 해당 구간이 결국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작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때는 2024년 6월대를 보시면 PSR 3배 수준 이상까지 도달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쿠키런 오븐 스매시가 출시되는 하반기에는 이에 맞춰서 PSR 밴드도 주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운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게임들을 보면 쿠키런 IP 기반으로 출시를 하게 될 경우 유저들이 큰 주목을 받는데 게임 출시 초기에 이렇게 순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운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 사례가 자주 관찰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적은 임직원 수로 인해서 결국에 게임 서비스에 대해 유저들의 만족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비스터즈 측은 전략적 대응으로 퍼블리셔와 협업을 선택했습니다. 당사의 오븐 스매시라는 게임이 아시아 퍼블리싱 계약을 BNG 게임즈와 체결을 하면서 운영 전문성을 갖춘 퍼블리셔와 협업을 하며 어떤 운영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운영력은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자 지분 매도와 잠재적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21년에 창업자 이지훈과 김종훈 등은 각각 10만 주, 4만 주를 13만 3천 원의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으며 현재도 당시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주주 컴투스 또한 24년에 장내와 장외에서 지분 매도를 하였고 컴투스의 지분율은 14.88%에서 9.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다음 네 가지 같은 이유로 제가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는 결국 단기적인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 변화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당사의 운영을 단지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톡옵션의 구조상 추가 매도 요인이 낮다는 건데요. 24년 기준 조기련 CEO를 포함한 주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이 현재 주가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내부자들의 지분 매도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컴투스의 블록딜 또한 결국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 회피 목적의 일회성 매도였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행오버 이슈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게임사가 영업비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때 영업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정 주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PSR로 주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매출을 추정할 때 우선 계절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장 게임사들의 분기별 종합 매출액을 토대로 계절적 특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킹덤 매출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였는데요. 4주년 이벤트 이후에 킹덤 매출이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이 매출의 하향 안정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모험의 탑 같은 경우는 6월에 1주년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과 같이 매출이 상향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네, 이에 따라서 25년 추정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891억이었으며 킹덤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화 이후 매출액은 746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였고 이에 따라 분기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3010억이 나오며 모모탑 1주년 예상 매출을 더해서 25년 예상 매출액으로 3420억을 예상하였습니다. 네, 타겟 PSR 같은 경우 24년에 모험의 탑 출시가 되었을 때 3배 이상까지 PSR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인 2.5배를 타겟 PSR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목표 주가는 7만 95원으로 발표 시점 대비 상승 여력 80.63%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